안녕하십니까. 회로 1호 2장 기본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 그리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직렬 저항과 전압의 분배, 그리고 병렬 저항과 전류의 분배, Y 델타 변화에 관련된 정의와 정리에 따른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오음슬로우, 오음의 법칙입니다. 오음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저항과 관련이 있죠. 레지스티비티, 저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재료들은 전기적인 흐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경향을 우리는 레지스턴스라고 한다. 레지스턴스. 한글로 표현하면 이 부분은 레지스턴스는 저항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항성.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면 레지스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항성 그러면 레지스턴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물체의 저항성은 그 물체의 길이와 그 물체의 면적과 또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저항은 저항률과 또 관계가 있는데 물체의 저항률 로와 비례하고 그 물체가 가지는 이러한 면적을 A라고 한다면 면적에 반비례하고 이 길이에 비례하는 특징을 갖죠. 그래서 이 물체는 어떠한 저항률을 갖고 있죠. 각각의 개별적인 그러한 저항률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률 로는 물체의 특성에 따른 저항성에 대한 값을 수치화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항을 이와 같이 기호로 그릴 수가 있죠. 저항성을 이렇게 회로적으로 표시한 게 저항이 될 거고, 이렇게 전압이 저항에 표시될 때 항상 전류는 기본적으로 저항은 소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수동수자 표준을 따르죠. 그래서 이 저항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칙이 바로 이 오음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저항 양단의 전압은 흐르는 전류와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이것이 바로 오음의 법칙입니다. 저항에 이와 같이 전압이 인가되고 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인가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선의 저항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압이 인가가 되는데 그 인가된 전압은 전류와 이러한 저항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오음의 로가 되겠습니다. 이 R 값을 다시 표현하면 R 값은 I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이 R, I분의 V로 표현된 이 값을 우리는 저항값이다. 그래서 오hm 단위를 오음으로 표시합니다.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동 부호 기준을 따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저항률, 레지스티비티는 물체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에 따른 레지스티비티를 갖는데요. 이런 실버로부터 구리, 알루미늄, 금, 카본, 탄소, 절마늄, 실리콘, 페이퍼, 마이카, 글래스, 테플론, 이와 같은 전체적으로 저항률의 크기로 순서로 표시를 했는데요. 가장 저항률이 낮게 표시된 것이 도표상으로는 실버죠. 저항률이 가장 낮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전류가 가장 잘 흐른다. 레지스티비티가 없다라는 거죠. 전류가 아주 잘 흐른다. 순서대로 전류가 테플론 같은 경우는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저류만이나 실리콘 이 계열은 세미컨덕터 부분인데요. 카본도 포함을 시켜서
이 세미컨덕터 부분은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를 결정을 외부 컨트롤로 인해서 조작함으로써 트랜지스터라든가 이러한 그 컨트롤 소자를 만들 수가 있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대역에 있는 이러한 소자들을 우리는 컨덕터 도체라고 하죠. 전도체. 또 인설레이터 부분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저항이 아주 높은 재료들을 우리는 부도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세미컨덕터는 우리 반도체 이렇게 구분합니다. 단락회로와 개방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락회로는 한마디로 자, A라는 라인과 B라는 라인이 이렇게 끊어져 있다면 또 A라는 라인과 B라는 라인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회로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단락 상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를 우리는 단락회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왼쪽처럼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를 개방회로라고 합니다. 이게 점점점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개방 상태, 단락 상태의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단락회로는 전류가 아주 잘 흐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항이 0이 되겠고요. 개방 상태는 어떻습니까? 개방 상태는 전류가 0이겠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은 항상 회로가 구성이 되어야만이 전류가 흐를 수가 있죠. 전류는 항상 이 폐회로가 구성이 되어야만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개방 상태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저항값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다 표시합니다. 개방회로는 저항이 무한대다. 단락회로는 저항이 0이고 거꾸로 완전한 단락 상태는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전류가 바로 흘러버린다는 의미에서 전류가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개방회로에서는 전류가 표시한 것처럼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압이 이러한 R과 I가 서로 반비례한다는 그런 개념을 여기서 단락회로와 개방회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회로적으로 단락 상태와 개방 상태는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그려진 상태는 쇼트 상태, 단락 상태. 그래서 I가 왼쪽에서부터 이 노드에서 I는 이제 전류의 흐름, 물의 흐름처럼 그 가지가 있으면 흐르려고 하겠죠. 이쪽으로도 흐르려고 할 거고 아래쪽으로도 흐르려고 할 텐데 자, 이 경우는 R1이 어느 정도 저항이 있고 R2로는 완전한 저항이 없는 상태죠. 저항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론적으로 모두 I2로만 흐른다. I1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가 I2와 같습니다. 아래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R2가 무한대이고 이 상태는 오픈 상태다. 개방 회로를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샷 서킷이라고 오픈 서킷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류는 I2로는 흐르지 못하고 모두 I1으로만 흐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리니어리티. 이 오음의 법칙에서 이 저항은 리니어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V는 I, R, I 곱하기 R이죠. 이게 완전 리니어하다. 이렇게 되면 I와 V의 특성 곡선은 R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슬롭은 완전한 일치차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리니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이런 그 회로에서는 완전한 저항에서는 물론
이 V와 I가 R을 통과할 때 이와 같은 리니어리티, 일차함수 형질을 갖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저항이 아닌 경우, 물론 다이오드라든가 여러 가지 런 리니어한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슬롭이 리니어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컨덕턴스. 컨덕턴스는 저항을 역으로 생각하면 컨덕턴스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죠. 레지스턴스는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데 컨덕턴스는 전도할 능력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레지스턴스를 다시 한번 써보면 레지스턴스는 저항성이죠. 레지스턴스의 반대 개념은 바로 컨덕턴스가 되겠습니다. 컨덕턴스. 이건 컨덕터가 되겠죠. 실제 회로에서 컨덕터라는 소자는 없습니다. 컨덕터.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항의 반대 개념의 컨덕터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계산상 저항분의 역수를 계산해서 컨덕터로 회로적으로 우리 해설하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컨덕터가 저항의 역기능을 갖는 컨덕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을 레지스턴스라고 하고 저항분의 역이를 컨덕턴스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컨덕턴스를 G로 표시합니다. G. 자, R분의 A다. V분의 I가 되겠고요. 저항은 물론 R이라고 표시했었죠. I분의 V.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었죠. 오음. 이렇게 그리스어로 오메가를 표시한 거죠. 오메가. 근데 이걸 거꾸로 G의 단위는 이걸 거꾸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모가 되겠어요. 모. 이 기호도 오메가를 거꾸로 이렇게 표시해서 만든 건데 또 다른 컨덕턴스 단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지멘스라고 표시합니다. S 대문자 S로 표시합니다. 모하고 같은 디멘전이 되겠어요. 지멘스라고 읽는데 컨덕턴스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저항에서 파워를 저항값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파워는 V 곱하기 I죠. 자, V는 I 곱하기 R이기 때문에 I 스퀘어 R로 표시할 수 있고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R분의 V 스퀘어로 표시할 수 있고 자, 요걸 컨덕턴스로 바꾼다면 GV 제곱이 될 거고 요걸 컨덕턴스로 바꾼다면 G분의 I 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V와 I의 관계는 선형성이었지만 저항에서 소모된 전력, 저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소모된 전력은 전류와는 비서정함수, 2차 함수가 되고 절합과도 2차 함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값들은 R과 G 값은 양의 값이죠. 양의 값. 그래서 언제나 양수다. 저항에서는 전력 소모가 양수라는 얘기는 전력을 무조건 소모한다. 만약에 저항에서 전력 소모가 음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항이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가 되겠죠. 저항은 기본적으로 전력을 소모하는 소자로 약속을 하고 저항성을 갖는 소자는 전력을 소모하는데 만약에 음이 나왔다. 마이너스 소모가 나왔다. 그러면 전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저항이 아닌 거죠. 이 소자는 저항값을 갖는 저항으로 표시된 다른 소자다. 일반적인 수동 저항이 아니고 능동 소자에서 얻어지는 마이너스 저항값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값들을 갖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동 소자 저항이 아닌 소자 R이 아닌 다른 값 경우에 마이너스 값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상. 저항을 반대로 G분의 1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또 G도 마찬가지고 양수를 갖기 때문에 전력을 소비하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거. 페이지 37쪽의 예제가 되겠어요. 이와 같은 회로가 있고 여기 저항이 5kΩ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5kΩ. 전압이 30V다. 자, 이거 둥그렇게 표시된 이 전원은 무슨 전원입니까? 독립전원이죠. 독립전원은 외부의 전원의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30V를 만들어주는 전원. 자, 이 전원에 의해서 저하기 연결되기 때문에 전류가 되겠죠. 이 전류를 I라 놓고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또 만들어지겠죠. 문제가 I를 구해보아라. 이제 5kV분의 30V가 되겠죠. kV분의 30V는 5 곱하기 10의 3승분의 30. 그러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 단위는 미리, 암페어, 6 미리 암페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컨덕턴스 G를 구해보아라. 컨덕턴스 G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1이 되죠? R분의 1. 자, R이 5kg이기 때문에 5kg분의 1. 그래서 0.2분의 m 미리에서 G메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P, 파워를 구해보라. P. 전체 전압이 얼마나 걸립니까? 30V가 걸리죠? 30V. 다른 이 노드와 이 노드는 같기 때문에, 또 이 노드와 이 노드는 같기 때문에 30V가 걸리고, 전류는 조금 전에 위에서 구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80ml 단위는 와트죠. 또 다른 거 I 스퀘어 R, 또 R분의 V 스퀘어, 또 GV 스퀘어, G분의 I 스퀘어. 그래서 각각 구해보면 똑같은 gat이 나오겠죠. 2.3절입니다. 노드와 가지, 루프, 용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지는 브랜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회로를 우리가 표시할 때 이 브랜치, 이 라인을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라인을. 그래서 이러한 싱글 엘리먼트를 표시하는 브랜치다. 어떤 노드에서 요게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이러한 연결된 부분을 표시하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렉탱귤러하게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각 형태로 그리지만 같은 회로가 되겠죠. 이걸 다 가지다 이렇게 합니다. 가지. 각각의 이걸 가지. 자, 가지들이 모여가지고 태회로를 만들어내죠. 가지들이 모여서 자, 5ohm에 있는 가지, 10V에 있는 가지, 2ohm으로 연결된 가지, 3ohm에 있는 가지, 2A에 있는 가지. 이거 각각의 가지가 되겠죠. 이런 가지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돼가지고 회로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노드는 이 회로를 만들도록 연결되는 부분. 자, 실제 이 방학형으로 그러면 여기가 B, 이게 노드가 전체 하나의 노드예요. 하나의 노드. 또 C번 노드는 바로 아래쪽 노드가 되겠죠. 여기에 C번 노드가 되고 10V 가지고 5ohm의 가지는 바로 여기에 또 다른 노드 A 노드가 있죠. 이게 노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루프. 루프는 가지들이 모여서 노드로 연결돼 가지고 회로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폐회로 각각의 폐회로를 모두 루프라고 한다. 루프. 그러니까 폐회로가 이쪽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거 루프 하나, 4ohm에 관련돼서 2ohm과 3ohm에서 루프 둘, 또 3ohm과 2A로 해서 루프 셋, 또 오른쪽에 2ohm과 2A로 크게 돌려서 루프 넷, 또 3ohm과 10V로 돌려서 다섯, 전체 크기 6, 이런 식으로 루프가 구성이 되고요. 자, 우리가 하나 더 메쉬가 있는데 메쉬는 이 루프 중에 독립적인 루프를 메쉬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루프를 메쉬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루프는 바로 어떤 것들이 될까요? 이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폐회로에서 평면상 그림으로 보면 안쪽에 3개의 방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루프. 여러분들 찾기 쉽게 3개의 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메쉬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죠. 여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독립적인 루프 메쉬다. 앞으로 이러한
매시 전류 시기라든가 또 이런 KVL 법칙에서 또 루프로 돌려가지고 KVL도 만들지만 이러한 방정식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노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표시를 했죠. 별도의 노드가 아니고 하나의 노드라는 의미로 표시한 거죠.